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차 TV 토론이 이제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당당하게 딱 몰아붙였어요. 자, 이제 주제에 따라서 특히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적에는 지금 이준석과 그리고 또 그 김문수 후보의 협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제가 이미 앞방송에서도 이 모두 발언을 비롯해서 초기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오늘 시종일관 우리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주 TV 토론을 잘 마무리했다. 1차전. 그 앞으로 2번이 남았는데요. TV 토론이 지금 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논평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잘 하시니까요. 예. 자, 그래서 제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룸사롱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은요. 지금 이번 주에 지기현 판사가 지금 완전히 이번 내란 관련, 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련 예정된 재판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이걸 보면은 민주당의 의혹의 이 진실성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갖고도 이제 민주당이 역풍을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역풍이 잘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제 또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 면책특권, 그러니까 허위 가능성을 알고서도 국회의원이 이제 의도적으로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이 판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말이죠. 그 지기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면책특권을 허용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을 우리가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석동현 변호사는 지금 선대위에 합류를 했다가요, 이 야당에서 또 내란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바람에 참 의도치 않게 다시 이제 사퇴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어서 김계리 변호사가 지금 입당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아니, 정치 활동의 자유? 이거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자, 요거를 그러고 특히 말이죠. 이 김계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가 계엄 사태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건 계엄할 수밖에 없었구나. 계몽이 돼서 변호인의 조인을 합류를 하게 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변호인으로 합류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으로 합류하게 된 동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로서 그야말로 억울한 점을 법리에 맞게 충실하게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변호인 활동했다고 해서 정상적인 헌법상의 기본권까지도 침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저기서 조금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국민도 이거는 딱 잘라야 된다. 아니, 언제까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전부 내란 프레임을 거는 이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석동현 변호사도 말이죠. 사퇴의 변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혼자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한동훈이가 뛰기는 뛰는데 별도로 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한동훈에 대한 이 비판의 이 강도도 좀 높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 인간은요, 지금 김문수 당선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지 정치운동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은 비판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비판하고 있는 그 지점으로 나가지 않고 정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뛴다. 그럼 우리가 또 비판을 딱 걷어들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중 노선을 띄고 있는 이 한동훈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아주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로 김문수 후보 혼자 뛰는 게 안타깝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석동현
이 변호사의 이 입장문도 결국은 한동훈과 이 홍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예,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홍준표도 반성하고 한동훈이도 반성하라. 이런 압도적 여론을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내주도 여론조사가 계속 공표가 되잖아요.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이 바뀌고 있는 모멘텀하고 TV 토론이 진행되는 거하고 이게 맞물려요. 자, 그러면 TV 토론 당당한 이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리고 실력으로 보더라도, 실력으로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따라올 사람이 요 3명 중에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누가 있냐. 예.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시간, 즉 김문수 후보가 별의 순간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오늘 TV 토론 내용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초반부 얘기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초반에 지금 이재명이는요, 내란 프레임을 걸었고 추경을 논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김문수 후보는 경제 전문가답게 규제 개혁을 설파하고 있고 일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전 종반전에 들어가면서 한 TV 토론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걸 보면은요, 노란봉투법,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요, 노란봉투법을 우리 정부가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재명이가 되면 대통령이 된다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볼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다. ILO도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법이다. 아니, ILO가 인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실정에 맞게 이 노란봉투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소송 때문에 누가 기업을 경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인정하는 문제들 두고서도 김 후보가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원래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느냐.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모순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러니까 이 노동부 장관에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김문수 후보 본인이요.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 이렇게 했더니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다. 할 말이 없으니까 노동부 장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직되게 51시간을 운영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요, 억지 기소다. 항상 소설 쓴다고 그러니까 억지 기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또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명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지 않았느냐. 도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한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댈 수 있냐. 대차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이가요, 측근들이 2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 모금을 했는데 김 후보는 왜 몰랐느냐. 이렇게 엉뚱한 걸로 물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어떻게 부지사가 할 수 있냐.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 지사가 모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을 했고 안 했고는 김문수 후보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이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성장 문제, 그 다음에 통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또 토론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상 전략 토론을 할 때 트럼프와 관련된, 이재명이가 느닷없이 대한민국 경제가 제로 4% 성장이 되는데 이거는 윤 대통령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 장관 솔직하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네 책임도 커. 이렇게 딱 받아줬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우리가 뭐 하려고만 하면 전부 반대하는데 본인이 약속한 건도 전부 어긴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쏘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국민의힘에서 뭐 하려고 하면 민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라. 지난 3년간 민주당이 그나마 뭐 하려고 하면 정부가 다 반대했지 정부가 하려는 거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은 별로 없다. 이게 웃기고 있어요. 아니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해? 민주당이 뭐 하려고 하는 게 뭔데? 전부 포퓰리즘이잖아요. 아니면 돈 퍼주는 거. 그거 당연히 정부가 반대해야지. 반대할 거를 반대한 거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거 막은 것은 반대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이 포퓰리즘, 포퓰리스트적인 성격의 법안만 만들어내니까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잖아요. 돈 풀거나 아니면 포퓰리즘이거나. 자, 그리고 또 이재명은 그러니까요. 지금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도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 아니었냐. 책임을 같이 져야 할 텐데 이분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그리고 사안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거 바람직하냐? 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정말 간곡히 당부시고 들은 것은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지 않았느냐. 사람이 일할 수가 없다. 총리, 대통령, 경제부총리까지 계속 탄핵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법을 그랬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회가 더 잘 알 것이다. 이거 뭐 할 말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금 쉐쉐 이거 친중하는 거 이렇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친중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정말 노예적 그냥 문재인은 아니 산불 이거 중국에까지 약속하고 다녔잖아요. 그 민주당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말이죠.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중국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쉐시하면 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거는 너무 친중국이잖아. 이렇게 이준석이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말은 잘하니까요. 그럴듯하게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아니 단편적이게 말을 해놓고서 너무 단편적이래.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 중국 간 분쟁에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안보위하고 직결되는데 깊이 관여해야지. 더군다나 한미 동맹관계가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돼. 현상 존중 거리 유지? 아니 거리는 중국하고 유지하고 대만하고는 우리가 같은 이 가치 중심으로 방어를 해야죠. 한미 동맹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현상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현상을 어떻게 존중해? 그리고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우리는 대만과도 중국과도 다른 나라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니 중국이 다투는데 어떻게 다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냐고요. 전쟁 시 위기 시에는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 나쁜 관계도 좋은 관계. 기본적인 외교의 틀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친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반일 축장가 부를 때는 언제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양안 관계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 이준석이 머리가 좋아요. 이걸 보면 딱 묻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가정에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긴다. 상황이 전개됐을 때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판단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 국이다. 외교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된다. 이게 앞에 선이가 다르잖아요. 국익이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한테도 쉐쉐, 중국한테도 쉐쉐하는 것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국익 기준을 하기 때문에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말 하나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맞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숲을 보고 나무도 보고 숲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고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관세 협상
이재명은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아니 이거 지금 전 세계가 빨리 타결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어? 나라 망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미국과의 관계, 트럼프의 이 우선순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서 어떻게 한미 관계가 밀접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냐 이겁니다. 외교 관계의 무식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한 걸 보면 우리가 서둘러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 일본도 미려 하겠다는 입장이었다가 선회했고 중국도 부딪히다가 상당 정도 타협했다. 아니 중국, 일본 얼마나 서둘렀어요. 예? 빨리 타결해야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우선순위를 줬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해서 단순 통상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문제, 북한 핵무기,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겠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다.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 예. 자, 그러면은요, 조선일보 사설 누구에 맞는지. 자, 사설 이게 5월 17자 사설이에요, 어제. 제가 사실 어제 이걸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려다가 계속 못했어요. 제목이 한군 주항모, 쉐쉐 말 장난할 때가 아니다. 한군 중국 앞에 있는 항모가 뭐예요? 공격하는 거잖아요. 반격을 때리는 거. 이게 중국 앞에 항모다 이거예요. 중국의 세력 팽창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쉐쉐만 하냐 이 말이에요. 대만 해협 있을 때 중국을 격퇴시키는데 동맹이니까. 동맹은 뭐예요?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곧 한국에 대한 위협하고 동일시하는 게 동맹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쉐쉐하면 안 돼. 중국한테 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이거를 그래서 이 사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브런스비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에 대해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 영내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큰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더 큰 전략. 이거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중국의 현상 파괴를 억제하는 게 큰 전략이고, 작은 부분으로서의 영내 작전이라는 건 뭐냐? 이거가 대만 해협 작전입니다. 중국의 견제, 이거는 대만 해협만이 아니잖아요. 남중국해, 동중국해까지 연결된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런슨 사령관은 더 큰 전략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 억지에서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략으로 바뀌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을 막는 장애물? 이거 국내에도 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주한미군의 활동 영역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방정책의 핵심 인물인 콜비 국방차관은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한국이 자국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억제하는 것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 시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미군이 전쟁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대만 문제가 한국과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중국 앞에 항모라는 발언은 이러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북핵을 포함한 안보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저 중국에는 쉐시하고 대만에도 쉐시하자는 발언만 논란이 됐을 뿐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국익 중심으로 대처하겠다는 무의미한 이야기만 나올 뿐이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경우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된다. 중국이 대만 침공과 동시에 눈엣가시와 같은 주한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즉각 대응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휴전선의 긴장을 만들고 주한미군의 발을 묶으려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일부가 한국에서 이탈해 중국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런데도 이재명이는 쉐쉐 발언을 철회하기는커녕
내가 틀린 말을 했느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십자 공약 중 안보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고 하는 이재명, 북핵 억지 강화라고 하는 김문수 같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다른 전장에 투입돼 안보 공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지 대안을 내고 토론해야 한다. 셰셰 같은 말장난이나 핵 억지력과 같은 뻔한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김문수 후보는요, 안보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음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직위원 판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위원 판사 멀쩡할 한 것 같아요. 형사부 25부지잖아요. 내란 재판 잇따라 열립니다. 그래서 19일 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1일 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그리고 23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 등 이 군 사령관들. 자, 그래서 이번 윤 대통령 19일 재판에서는요, 지금 지난 기일에 이어서 박정환 육군 특전사 참모장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에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이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재판부가 병합해서 다루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9일에도 그래서 윤 대통령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출입을 합니다. 그리고 21일 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윤승용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 경찰지휘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의 증인신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봉식 천장에 대한 보석신문 기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에는요, 김용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 3월 27일부터 5차례 비공개로 이루어졌어요. 이 안보상. 근데 시민단체가 이걸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이 이번 주부터는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시비했잖아요. 예, 김용민이 김기표가. 자, 그리고 이제 이 주기현 판사는 16일 날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피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밝혔고, 중앙지법에서는요, 구체적인 사실이 제보된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 뭐라고 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볼 때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그냥 의혹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심중이 굳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조사한 걸 보면 이 주인이 우리 집은 본래 개인별로 1인당, 인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술 한 병에 얼마씩 받는 그런 집이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집이 술집은 아니었어. 이렇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술자리가 작년 8월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의 발언을 보면 지금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그야말로 소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요, 선대위 시민사회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가 야당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만두고 사퇴를 했어요. 사퇴를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뭐냐. 하여튼 투표 전날까지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6월 3일 발 웃으면서 서로 껴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 쪽은 김문수 혼자 죽어라고 뛰고 있다. 이 얘기는 홍준표, 한동훈이 너 인간들 뭐 하는 거야? 이 비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이 이런 비판도 지금 한동훈이가 이번 주부터 뛰는 거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선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요. 지금 이제 17일 날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입당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다. 생애 처음 당적을 가지기로 하고 입당 신청을 했다. 예, 입당 신청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앞으로의 비전, 공약, 그의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탄핵 반대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었었다. 더 폭발적인 기세가 되어가자 여론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이재명을 이기기에 충분하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 탈당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김미리 변호사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참정권,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그야말로 일개 변호사의
입당까지도 내란 프레임으로 씌워서 공격하는 일각의 정치 인사들 반성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